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세포 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또한 단백질이다. 세포가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만들어낼지에 대한 정보는 모두 DNA에 들어있다. DNA의 정보가 단백질로 흐르는 과정을 알아보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지구상의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조합과 순서로 배열되어 셀 수 없는 수의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고 이들이 기능하며 생명체를 유지한다. 헥산은 핵에 있는 산성 성분으로 DNA와 RNA가 그것이다.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이며 DNA에서 염기의 종류에 따라 4가지, RNA에서 4가지 종류가 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염기들 간의 결합이 가능한데 특정한 염기와만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한다. 아데닌 염기와 타이민, RNA의 경우 유라실이 결합하고 구아닌 염기와 사이토신 염기가 결합한다. 이러한 염기 간 상보성은 DNA로부터 RNA 그리고 단백질로 정보가 흐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학교에서 세포 분열을 공부하며 염색체를 배웠다. 핵 속에 존재하는 DNA가 세포 분열 시에 특정 단백질과 단단히 감겨 정리되면 염색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DNA상의 특정 부위인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유전자의 정보로 만들어진 단백질은 생물의 겉모습이나 특징을 나타내며 이를 유전형질이라고 한다.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구체적 예시로 알아보자. 예를 들어 멜라닌 단백질의 경우 피부, 머리카락, 눈 등에서 색을 나타내는 색소 단백질이다. 멜라닌 단백질은 멜라닌 합성요소가 만들어내고 멜라닌 합성요소 또한 단백질이므로 이를 암호화하는 멜라닌 합성요소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요소가 합성되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당나귀의 털색이 나타난다. 완두의 씨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 두 가지가 있다. 라지알 유전자는 정상적인 녹말 형성 효소를 만들어 많은 양의 녹말을 합성하게 하여 씨가 단단하고 둥근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 스몰알 유전자는 기능이 떨어지는 효소를 만들어 녹말 합성이 적게 일어나고 씨 안에 녹말 대신 설탕이 많아져 삼투 현상으로 초기 완두 씨앗은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후 씨앗이 성숙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완두의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게 된다. 이처럼 유전자에 따라 효소의 기능과 녹말 합성량이 달라져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라는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DNA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기까지의 정보가 흐르는 과정을 알아보자. 세포의 핵 내의 DNA는 물리적으로는 핵 내에 계속 있어야 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 딱 한 권 박물관에 있을 때 그 책 안에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복사하거나 베껴 나오면 된다. 이처럼 DNA도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DNA 자체가 핵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 속에서 RNA로 베끼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를 전사라고 한다. 유전 정보가 베껴진 RNA가 핵 밖의 세포질로 나와 라이보솜을 만나면 그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며 잘 접히고 가공되어 단백질이 된다. DNA에서 RNA로의 전사는 둘 다 핵산이어서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로 같지만 RNA에서 단백질로 넘어갈 때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기본 단위가 바뀐다. 이러한 이유로 마치 언어가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흐르는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단백질로 만들어질 유전자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DNA이므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가닥의 염기는 서로 상보적이다.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 한 가닥을 바탕으로 염기끼리 상보적으로 짝을 이루어 RNA가 전사된다. 만약 윗가닥을 기준으로 전사된다면 T의 상보적인 A, A의 상보적인 U, C의 상보적인 G의 순으로 차례대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을 하여 단일 가닥의 RNA를 만든다. 전사된 RNA의 정보가 아미노산이 될 때 라이보솜에 의해 3개의 염기당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번역된다. 아미노산들이 차례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룬 후 잘 가공되면 단백질이 된다.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한다.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왜 1개도 2개도 아닌 3개일까? 유전 보호를 이루는 염기의 수가 3개인 이유를 알아보자. DNA, RNA 같은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의 종류는 각각 4가지이며 암호화되어야 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이다. 만약 유전보호를 이루는 염기의 수가 1개라면
A, G, C, T의 4가지 염기로 만들 수 있는 아모는 단 4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염기의 수가 2개라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G, C, T 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어 총 16가지의 암호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에도 암호가 4개 부족해 모든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염기의 수가 3개라면 세 자리에 각각 4가지씩 염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총 64가지의 암호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전부호는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코돈은 64가지지만 아미노산은 20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유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잘 적응하며 많은 개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유전자가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전자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능이 약해져 살아가는데 불리할 수 있다. 페닐케톤요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러한 유전 질환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예시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 유전 질환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단백질 약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는 혈액 내 세포이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일부 염기 서열이 CTT일 때 이 서열로부터 만들어지는 RNA의 코드는 GAA이며 이는 특정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 이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적혈구는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CTT에서 두 번째 염기인 T가 A로 바뀌어 CAT가 되면 만들어지는 RNA의 코드는 GUA가 되고 이 코드는 다른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달라붙어 뭉치고 그로 인해 적혈구가 나처럼 휘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남모양 적혈구는 쉽게 파괴되며 혈관을 막아 산소를 온몸에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반면 CTT에서 세 번째 염기인 T가 C로 바뀌어 CTC가 되면 RNA의 코드는 GAG가 된다. GAG는 GAA와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므로 단백질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고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염기 하나가 바뀌더라도 아미노산이 같으면 단백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DNA라는 같은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와 단백질로 정보를 전달한다. 더 놀라운 점은 같은 3개의 염기 조합, 코돈이 어떤 생물이든 같은 아미노산을 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과 세균에서 GAA라는 코돈은 모두 같은 아미노산을 만든다. 생김새도 크기도 전혀 다른 생물이 완전히 같은 유전 암호 해독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생물이 아주 오래전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증거가 된다.